안녕하세요. 4월 5일 화요일. 오늘은 역시나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국내 증시 그리고 각 개별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곳에 보면은 다우산업, 다우존스, 나스닥 종합, 그리고 S&P 500, 미국의 3대 지수는 오늘 새벽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이 나스닥의 상황을 보게 되면 기술주 위주의 그러한 종목들이 편입된 나스닥 종목은 271포인트를 상승을 하며 1.9%의 상승, 14,50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나스닥의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14,5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잠시 후에 조금 더 큰 모습으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업데이트가 되었는지는 모르겠고요. 나스닥 이곳에 보면 크게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추세가 꺾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곳의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스닥은 지난해 11월 16,200의 최고치를 터치를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지수 조정이 나왔죠.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하면서 개파하기 시작을 하면서 반등,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두 번 바닥을 찍었고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상승세로 가다가 최근 지수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좀 더 하면서 지난 금요일 새벽, 토요일 새벽에 아래 꼬리가 길게 하면서 오늘 양봉 마감으로 해서 이것 기술적으로도 5일선을 골든 크로스 위로 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위에 121선을 있기 때문에 121선을 돌파하면 15,000까지도 열어둘 수가 있다. 는 생각, 대단히 강한 흐름. 다만 이곳에서의 거래량이 증가했었고요. 현재는 거래량이 조금 빈약을 하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우리의 코스닥 시장의 흐름하고 나스닥 상황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61선, 이제 오늘은 21선이 61선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골든 크로스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나스닥 상황의 거래량처럼 우리 코스닥 거래량도 이렇게 적어가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죠. 즉 많이 팔지도 않으면서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홀딩한 상태, 이와 같은 것이 안정적이다. 또는 역시나 불확실성은 있죠. 스태그플레이션 등도 우려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조기 금리 인상 0.5%의 5월 초에 다음 달 초가 되겠죠. 미 FOMC의 일정이 0.5%를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로 코스닥은 이곳의 121선의 상황은 현재 960선 정도,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이죠. 오늘 당장이라도 코스닥 지수가 이곳 121선을 그렇게 넘어설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튼 미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고 유럽 시장 상황도 대단히 나쁘지 않습니다. 유럽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간밤에 대부분이 강보합을 형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국내 시각으로 체크된 부분들이 업데이트된 상황이고요. 독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러시아까지도 1.75% 상승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스웨덴, 포르투갈, 덴마크만 0.24%의 약세를 보였고 핀란드, 그리고 네덜란드, 유럽 전역에서도 역시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한때는 124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요. 최근에 쌍바닥을 하면서 다시금 환율이 좀 오른 그러한 1216원 정도 1214원으로 마감을 했고 유가 역시는 서부 텍사스 원유가 조금 100달러를 상회한 모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할 때의 유가는 90달러,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원유가 이틀간 3월 31일, 4월 1일 현지 시간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잠시 다시 4.4% 103달러에 마감이 되었는데 이번 주 역시 유가의 문제도 살펴볼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새벽녘에 올라온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4월에는 3년 만에 대면 개최하는 AACR이 4월 8일에서부터 13일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끝자락 목요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중에 리보세라닙 또는 자회사인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의 임상 발표를 한번 좋은 것으로 기대해 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을 전범 재판 회부해야 한다.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에서 러시아군에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백 구의 민간인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이러한 가정을 조금 해봤더랬죠. 자칫 러시아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푸틴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2022년도 최첨단 장비가 움직이는 그러한 시대가 되죠. 그리고 경제적인 그러한 상황, 코로나19의 상황,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쟁을 도발하는 이러한 부분, 물론 민족 간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복잡한 이러한 정치적인, 민족적인 동족 상잔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전쟁은 불가하다. 저는 이러한 생각 그리고 전 세계인들도 그러한 인도주의적인 차원 이런 부분으로 전쟁을 옹호하는 중국마저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차후에 어떻게 결론이 모아져 갈지는 모르겠지만 푸틴의 행보, 러시아의 그러한 상황들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4일 현지 시간 취재진에게 여러분은 부차에서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다. 이 사람은 잔인하고 부차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충격적이며 모두가 그것을 봤다. 이같이 언급하며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재판을 위해 모든 구체적인 사항들을 수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또다시 전범이라고 불렀다. 그는 지난달 16일 푸틴 대통령을 처음으로 전범으로 규정한 데 이어 살인, 독재자, 토살자, 폭력배 등으로 부르는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러시아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다. 추가 제재 방안으로는 러시아와 무역을 이어가고 있는 일부 나라에 대한 2차 제재 등 에너지, 광물, 운송, 금융 등 분야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 개인의 전쟁 범죄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 차원의 법적 절차가 본격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오늘 새벽에 올라온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의 증시도 오늘 또 역시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HLB, 그러한 상황에 HLB의 주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곳에 최근 3일 동안 거래량 양봉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35,500원 인근 부근에서 기술적으로는 이것을 확대해 보면 5일선과 21선 요 3일간 양봉의 모습 조금씩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몇백 원씩 이렇게 오르면서 오늘 과연 요 21선 31,000원대를 넘어설 수 있는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3,400원 정도면은 충분하게 현재 21선은 31,000원 정도가 됩니다. 31,100원 정도만 넘어서게 되면은 일단은 5일선이 11선을 넘어서는 자세하게 바라보면 그러한 모습이고요. 300원 정도만 오르게 되면 21선을 돌파하고 운이 좋다라고 한다라면 61선의 가격인 차트가 61선이 31,700원이 되겠네요. 32,000원대로 향해 간다라고 한다라면 아주 이상적인 차트의 모습도 그려질 수가 있죠. 다시 가상적으로 선을 그어 보면은 21선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이곳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고 올라갔죠. 양봉의 모습을 하다 보니까 평균 가격이죠.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떨어지는 21선을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양봉을 하다 보니까 하고 있죠. 그러나 5일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락파동, 하락에서 상승파동 이렇게 되면 올라오고 다시금 이렇게 되는 이러한 모습, 따라서 결국에 이러한 모습의 형태를 되는 거죠.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하락을 하면서 상승하면서 하락을 하는데 바로 앞전에 요라는 높아져간 요것이 더욱더 이럴수록 더욱더 강한 흐름을가 있습니다. 요 저점이 앞전의 저점보다 높을수록 매도의 수의 힘이 강해지는 그러한 종목이 바로 며칠 전에 설명드렸던 아미코젠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미코젠은 이와 같은 흐름을 보게 되면 이곳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면서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더블 바닥의 요 저점 눌림자리가 대단히 요 저점보다는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 오늘은 어쨌든 이 저점이 요 저점보다는 높지만 상당히 오늘 좋은 모습에 그리고 4월 저는 4월 10일경 정도에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나스닥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오늘은 21선 정도는 돌파해서 상승의 흐름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 이번 주는 그와 같이 넉넉하게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분들은 5만원대에 물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3만원 초반이라든지 혹시 모를 장중의 롤링에 의해서 3만원 아래 갈 수도 있고요. 현재의 위치는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32,000원만 하더라도 33,000원만 하더라도 이제는 사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러면서 앞으로 9개월 정도 평균가를 낮추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9개월 정도는 생업에 열심히 하면서 간간히만 종가의 모습 정도 이렇게 살펴를 보시는 것이 올바른 투자의 방법이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면서 하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시장은 글로벌 상황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상승의 흐름이 있고 우리 증시도 역시 통조화를 하면서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밤에 대차 상황 정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어제에 85,000주의 공매도가 나왔고
4월 4일 17만 6천 주가 또 대차가 이루어졌고 만주는 상환이 되어서 1458만 주까지 대차가 늘어난 그러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차가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는 가장 바닥권 근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4월 1일부터의 대차의 흐름을 좀 더 33만 주가 외국인이 빌려주고 36만 4천 주 내국인 11만 8천 주를 대여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또 외국인이 차입해서 역시 외국인은 여전히 공매도 또는 파생 상품에서 대차를 많이 공격적으로 이용하는 80%의 이틀 동안 80%는 대차를 외국인이 사용하고 있다. 내국인은 차입을 한 것은 8만 5천 주, 7만 5천 주는 증권에서 그리고 만주 정도는 투신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의 모습을 HLB를 먼저 살펴를 보면은요. 지난 3월 말께는 이제 이렇게 저점을 점차적으로 낮추어 가면서 그러다가 3만원에서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저점들이 조금씩 높여져 가는 그러면서 3만 1천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두드리는 정도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선 단기 차익 부분들이 좀 있다. 오늘은 과연 300원 하면서 이 3번에 걸쳐서 돌파하기 어려웠던 3만 1천원대를 돌파할 것인지 저는 가능성은 조금 더 많다. 확률은 높다. 신뢰도는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HLB 생명과 일봉상에서 HLB의 모든 그룹주들은 바닥권 근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 정도로만 오늘 확인해 볼 것이고요. HLB 생명과학은 어제 종가 1150원, 오늘 또 만원대가 초반에 잠시 준다라면 이곳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 노토스는 이제 오늘 거래량을 동반해서 누군가 많이 팔았는데 바로 여기 3만 1천원을 잘 지켜줄 것인가 보고요. 만약에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추가 하락도 열려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의 이 부분에서 전일 종가의 모습 전일 종가가 여기였었죠. 전일 종가를 깨는 그러한 모습에서 최소 일부는 익절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LB 제약 부분 역시 전저점 부근에 있는 모습이고요. 언제든지 이 가격에서는 일부 매수를 해도 단기 5% 이상은 단기라도 식사값이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넥스트 사이언스는 위험한 상황이죠. 점차적으로 저점들이 낮춰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시마다 비중 축소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엘테라 부분은 이제 서서히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 초반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대는데 다시금 이렇게 진양군 애정의 두 달에 선택 매수를 하는 곳이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넥스트 사이언스처럼 그렇게 큰 수익을 내고 또 빠져나오게 될지 대략 1년도 걸리지 않았는데 엘타라에서는 어떤 모습이 될지 장기적으로 봐야 될지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1년 내에서도 100%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HLB 그룹주는 오늘 시장에서 저점 공략은 충분히 유용하고 우리 증시 역시 글로벌과 동조화가 되는 그러한 흐름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되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화요일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